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회전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회전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려드리기 위해서 샘플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자유롭게 회전하는 것, 두 번째는 회전의 방향, 세 번째는 회전을 하는데 복사 기능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는 회전 복사와 함께 참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아래 세 개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예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이란 특정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물체가 원운동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빙글빙글 도는 것도 회전이고, 20도만 돌아도 회전이고, 45도만 돌아도 회전이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60도 돌아도 회전입니다. 회전 한번 시켜볼까요? 먼저 대상을 선택한 후에요. 이렇게 아이콘을 선택하고 그 다음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기준점을 아래에 있는 모서리를 잡아볼까요? 끝점 클릭. 자, 이렇게 했더니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이 대상, 물체가 움직이죠? 이게 바로 회전입니다.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겠죠? 아이고, 좀 어지럽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카피와 무브를 배웠죠? 거기에서 보시면 항상 아이콘 명령과 단축키 명령이 있죠? 회전도 영어로 로테이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R5를 단축키로 쓰고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R5를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그리고 객체를 선택하신 후에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기준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원하는 곳을 잡으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자유롭게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또 하나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오토캐드는 회전을 선택한 후에 대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대상을 선택한 후에 이 회전 아이콘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도 마찬가지죠. 먼저 단축키를 입력한 후에 대상을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특정한 기준점을 잡아주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아니면 대상을 먼저 선택한 후에 R5를 입력해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특정한 기준점을 잡아놓고 움직여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다음부터 아이콘이라든가 단축키를 이용해서 제가 추가 작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때는 플러스고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보통 플러스는 앞부분에 플러스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만 마이너스 표시를 해줍니다. 제가 처음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이런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방향으로 각도를 줘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빨간색 원을 그렸고요. 그리고 한가운데 센터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선을 표시했죠. 가운데 있는 이 하얀색 네모를 각도를 줘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방법은 제가 아이콘과 단축키를 상황에 맞춰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선택하고 R5를 입력합니다. 회전이죠. 다음 스페이스바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랫부분에 기준점을 지정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원의 센터 부분, 즉 이 사각형의 밑에 선의 중심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람이 모니터를 봤을 때 왼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입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60도를 움직여 볼까요? 지금 회전 각도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60, 앞부분에 플러스라고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60 하고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 사각형이 한 가운데 있다가 60도만큼 회전하게 됩니다. 자, 컨트롤 Z를 눌러 볼까요? 그럼 원상복귀가 되었죠. 이번에는 아이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콘을 클릭하고 사각형을 선택한 후에 객체 선택이라고 또 나오죠. 우리는 더 선택할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겁니다.
스페이스바. 그랬더니 기준점을 지정하라고 하죠. 똑같이 아래 중심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45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하얀색 네모가 45도만큼 기울어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45도로 움직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각도를 측정해 보면 되겠죠. 치수에서 각도를 선택한 후에 하얀색 선과 빨간색 중심 선택해서 보니까 45도로 나오네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로 원상복귀를 시키고요. 이번에는 이게 많이 돌아가게 한번 해볼까요? 이 사각형이 이쪽 방향으로 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선택하고 단축키 RO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자, 센터점을 잡아주고 값을 입력해야 되죠. 요 값이 90도를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도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센터선까지 120도 넘어가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 방향도 해볼까요? 사각형을 선택하고 어떤 걸 해볼까요? 이번엔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이콘 클릭, 그리고 또 센터점을 잡고 시계 방향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125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젠 다 똑같은데 이 복사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네요.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것 중에서 이 복사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하얀색 박스를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45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각 박스가 하나는 그대로 여기 남아 있고 하나는 45도 움직인 곳에 또 있게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선택하고 R5를 입력한 후에 스페이스바, 그 다음 회전점을 선택하고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원본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를 살펴보시면 복사는 C라고 되어 있죠. 아, C를 누르게 되면 복사가 되는 거구나. 이 복사라는 글자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시고 45도를 입력하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원본은 그대로 살아있고 복사본이 45도만큼 회전돼서 위치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복사 아이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회전할 물체를 선택을 하고 바로 입력을 주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주고 스페이스바, 중심점을 잡아주고요. 이젠 오른쪽, 즉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원본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복사가 C죠. 이 상황에서 단순하게 C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C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고, 자, 마이너스 45도 입력해서 엔터키를 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사 명령은 이렇게 C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회전하는 것과 자유롭게 회전하는 것, 그리고 복사 명령을 사용해서 원본을 살려놓는 것, 여기까지 왔죠? 이번엔 참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 하늘색 선, 이게 참조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하얀색 네모가 현재 이 빨간색 센터선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이 네모를 이 하늘색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의미가 없어요. 여기선 쓰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복사를 할 때는 C를 입력한다는 거, 그리고 마우스 아이콘으로 왼쪽 복사라는 글자를 클릭한다는 것,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물체를 각도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 여기까지 바로 옮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대상을 선택하고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해 볼까요? 아이콘 클릭, 그리고 중심 기준점을 잡고 움직여 보면 움직이죠, 이렇게. 그런데 밑에 보면 참조라고 있죠. 참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든가 R이라고 단축키를 입력하시면 돼요. 참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참조 클릭. 그랬더니 참조 각도를 지정해 주세요 라고 나왔죠. 이럴 경우에
센터가 되는 기준점을 잡고 이 선의 윗부분 참조로 회전시킬 부분까지 잡아주고 한 번 더 클릭, 그 다음 마우스를 옮겨서 하늘색과 원이 만나는 곳을 클릭해 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해당하는 곳으로 움직여서 가게 돼요. 회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실 수 있겠죠? 원상복귀 시켜 보겠습니다. 자, 원상복귀 시켰고요. 지금은 이동을 했는데 이 다음에는 복사를 해놓고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R5를 입력합니다. R5 스페이스바. 자, 개체를 선택하고 또 스페이스바. 그리고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기준점을 여기를 콕 잡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한 후에 원본을 살려야 되겠죠? 복사는 C니까 C 스페이스바 아니면 엔터입니다. C 스페이스바 했죠? 그럼 원본이 살아있죠? 이 상황에서 다시 R을 주게 되면 참조죠? R 스페이스바. 이렇게 한 후에 기준점을 잡고 회전을 시키고자 하는 기본 각도 끝부분 요 만나는 점 있죠? 그 선을 선택한 후에 쭉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 하늘색과 원이 만나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작업이 완성된 겁니다. 언제 이걸 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라인을 그어서 잡았는데 값을 보시면 77.620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사람이 이것을 측정해서 집어넣을 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그냥 선택을 하고 회전 명령을 주고 그 다음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참조 R을 눌러서 기준점인 중심과 그 다음 노란색과 만나는 선 그리고 쭉 당겨가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그 참조선 그리고 노란색과 참조선이 만나는 부분이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곳으로 바로 정확하게 이동을 합니다. 자, 참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동그랗고 큰 원이 있고 그 옆에 작은 원이 있네요. 이 작은 원을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회전시키는 거니까 먼저 원을 선택하고 단축키 R5 그 다음 스페이스바입니다.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센터를 이 큰 원의 중심으로 잡고 큰 원의 중심으로 잡겠습니다. 움직여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쪽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그냥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각도를 이 상황에서 한 45도 한번 줘볼까요? 그랬더니 45도만큼 간단하게 움직였죠. 이번엔 이것을 복사해서 또 45도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아이콘 회전을 선택한 후에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다시 원의 기준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복사 명령을 줄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여기 아래 보시면 복사가 있죠. C를 입력하고 엔터키나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 복사가 되죠. 이렇게. 자, 이번에도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45도 값을 입력해 볼까요? 45도를 주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원본과 사본이 나란하게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슬롯 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 그리기 원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그 원의 센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쭉 원을 크게 만드신 다음에 작은 원의 4분점 이렇게 딱 보면 4분점이라고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 원이 그 점과 옆에 있는 점을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원을 한 번 더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점을 잡고 쭉 당겨서 이번에는 두 번째 작은 원의 4분점 아니면 직각 부분에 마우스를 대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직 안 배우셨지만 트림이라고 해서 잘라내기 기능이 있어요. T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선을 클릭하게 되면 쭉 지나가다가 다른 곳과 만나는 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줍니다. 아까 새로 그린 이 부분도 삭제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원과 원의 만나는 부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졌죠. 자, 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원의 한쪽 부분도 삭제, 옆에도 마찬가지로 삭제. 이렇게 하게 되면 원으로 돌아가면서 슬롯이라고 그러죠. 장홀, 긴 홀이란 뜻입니다. 길장자를 써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은 어떤 부품도인데요. 정면도와 우측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면도를 그리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회전 명령을 쓰거든요. 먼저 우측면도를 회전시키겠습니다. 우측면도를 선택한 후에 C5는 복사 명령이죠. C5 주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아무 곳이나 찍은 다음에 위로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빈 곳에 그냥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줄도 안 맞고 그냥 대충 옮긴 거죠.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하고 회전 명령을 줍니다. R5 회전 로테이트 스페이스바 그리고 중점이나 이런 것은 아무 곳이나 잡고 그냥 움직여 보는데요. 이번에는 F8번을 눌러서 직교 모드로 움직이게 이렇게 탁 움직이게 하면 정확하게 90도로 회전을 하죠. 그리고 아무 곳이나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게 되면 방향이 옆으로 누운 모습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서로 교차시켜서 평면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명령을 주고 라인을 자유롭게 그립니다. 이럴 때 직교 모드 F8번 키가 켜 있어야 돼요. 자, 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라인을 또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리고 옆으로 회전시켜 놓은 끝부분을 선택해서 선을 만나게 해서 또 ESC 눌러서 라인을 다시 한번 또 취소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다시 명령이 내려지죠. 이렇게 했습니다. 사각형을 그렸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워볼게요. 트림 부분적으로 지우는 겁니다. 트림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후에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주게 되면 잡다한 선들이 사라졌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요 선도 지금 이쪽에 투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라인 명령을 주고 다시 이렇게 홈이죠.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잡고 옆으로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다시 TR 명령을 주고 잘라볼까요? 자르고 얘는 자를 필요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선은 뒤쪽에 숨어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점선이 돼야 되죠. 이럴 경우에는 매칭이라고 해서 MA 명령을 줍니다. MA 스페이스바 어떤 것하고 이 점선과 똑같이 표시되게 됐죠? 자, ESC를 누르고요. 이번엔 이 원이 홀이 뚫려 있죠? 뒤에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L 스페이스바 라인을 주고 원의 4분점 수평 방향 4분점이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 점선까지 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ESC 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라인을 또 그릴 수 있죠. 자, 옆에 4분점을 선택한 후에 위로 쭉 올라가서 점선에 만나는 곳에 왼쪽 버튼 클릭 ESC. 자, 이제 불필요한 선을 지워줘야 되겠죠. 지울 때는 TR 트림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불필요한 선들을 지울 수가 있어요. ESC. 자, 요 실선도 점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MA 매칭시키라는 얘기고요. 스페이스바 점선을 선택하고 두 개의 선을 클릭 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참고로 썼던 부분은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도까지 그렸습니다. 무브를 시켜서 살짝 내려줘도 되겠죠. 스페이스바 이렇게 간격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왼쪽처럼 이것도 실무에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노란색이 제품인데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클램프라고 부릅니다. 꽉 눌러주는 것이고요.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하얀색 부분은 로케이터라고 해가지고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뭔가 쇳덩어리가 있는데 이것과 간섭이 없어야 돼요.
어떤 것과 이 하얀색 쇠 부분과 이 녹색 클램프 부분이 서로 움직일 때 간섭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클램프 부분을 선택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RO 스페이스바, 기준점은 이 원의 센터 딱 잡고, 자, F8번을 풀은 다음에 움직여 볼게요. 이 클램프라는 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클램프의 끝부분이 바로 이 부분 있죠. 제일 뾰족한 부분이 이 빨간색 선을 벗어나야 이 밑에 있는 이 노란색 제품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다가도 반드시 빨간색 부분 밖으로 벗어나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 노란색 물건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하얀색 박스와 이 초록색 부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죠. 저런 부분을 설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설계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ESC를 누르고 여기에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 그리기, 서클이니까 C 누르고 스페이스바, 회전점인 이 클램프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 그리고 쭉 가가지고 아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클램프의 뾰족한 부분,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클램프가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상태에서 라인을 그리는 거죠. 라인 L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고 어떻게 잡느냐, 이 클램프의 끝부분과 회전점의 센터를 클릭하고 그 다음 쭉 올라가서 이 빨간색 선과 하얀색 큰 원이 만나는 곳에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두 개의 선이 그려졌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좋도록 제가 색깔을 이 보라색으로 바꿔볼까요? 색깔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라색의 각도를 측정해 볼까요? 각도 클릭. 각도가 안 보이시면 여기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선형, 정렬, 지름, 반지름 다 있죠? 세 번째에 각도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셔도 돼요. 자, 각도를 선택하시고 두 개의 보라색 선을 클릭한 다음에 바깥으로 빼보시면 45도라고 되어 있죠? 아, 이거 정확하게 45도가 되면 이 끝점이 여기까지 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 녹색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녹색 부분을 선택하고 회전이니까 RO 그 다음 스페이스바 눌렀죠? 자, 센터 점을 기준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죠? 이 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실제로 설계사들이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원래 거는 이렇게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사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C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이제는 원래 거는 원본은 살아있고 한 개가 더 살아서 움직이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각도만 입력하면 되죠. 지금 보시면 회전 각도 지정 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찾아낸 것은 뭡니까? 45도인데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5 엔터키를 치게 되면 자, 어떤가요? 클램프가 빨간색 부분과 만났죠. 이렇게 회전을 한 겁니다. 45도 정확하게 간 거죠. 이 상황에서 불필요한 이런 원이라든가 이런 건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45도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도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좋아야 되니까, 자, 뭐가 문제죠 지금? 이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설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렇죠. 여기서 일정한 정도 간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 하얀색 선과 벗어나는 부분이 서로 틀려지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옵셋이라는 명령을 많이 써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선택하고 옵셋은 5입니다. 5 하고 엔터키를 친 다음에 10mm 정도 떨어져라 라고 해서 엔터키를 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mm가 떨어진 채로 선이 그려지게 돼요. 원래 있었던 선을 가지고 저렇게 옵셋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얀색 박스 부분을 잘라 보겠습니다.
단축키 L을 사용해서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L, 다음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 끝부분이 지금은 끝까지 다 잘려도 되겠지만 약간 살려놓을까요? 살을 이렇게 SC, 그리고 트림 명령을 주고 TR 스페이스바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 삭제를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요것도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그리고 매칭 MA 스페이스바 하얀색 선택해서 또 이 경사선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클램프가 여기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선 간섭이 없겠죠? 만약에 이것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위쪽으로 이렇게 잘라도 되겠죠? 잘라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주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선을 움직여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수정을 해 봤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회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도, 복사, 참조, 그리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것들 세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정의 또 다른 명령, 대칭, 미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